오랜만에 취미로 포도 키우기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포도 1년차 중에 마지막 할 일, 전정을 해서 가지를 잘라줄 거예요. 이전 영상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면 40리터 부직 포화분에 열매 가지를 8개 키워서 해마다 4송이에서 6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열매 가지가 6개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여름엔 이렇게 열매 가지의 포도를 키웠다가 겨울엔 열매 가지는 한 마디만 남기고 다 자르고 영구 가지만 남길 거고요. 그 다음 여름엔 다시 한 마디 남았던 열매 가지를 키워서 포도를 수확할 거고요. 겨울에 다시 영구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열매 가지를 키웠다가 잘랐다가 반복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키웠던 포도나무는 이렇게 자랐어요. 총 9개 가지를 키웠고요. 마지막 10번 가지는 키우려고 키운 건 아니고 자를 시기를 놓쳐서 남겨놨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10번은 키우지 마시고 9개 가지만 키우셨으면 되세요. 그래서 10번 가지는 바짝 잘라서 없앨 거고요. 1번 가지는 2번 가지가 마르지 말라고 키웠던 거라서 이 파란색 선에서 잘라서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2번에서 9번까지 8개는 한 마디씩을 남기고 자를 거예요. 봄이 왔을 때 2번에서 9번까지 열매 가지를 한 개씩 키우면 총 8개의 열매 가지를 키울 수 있겠죠. 2번 가지부터 실제로 잘라볼게요. 여기가 2번 가지의 첫 번째 마디예요. 눈이 통통하게 잘 컸죠. 2번 가지를 6마디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안쪽인 첫 번째 마디까지 눈이 통통해졌어요. 이 눈을 봄에 열매 가지로 키울 거고요. 아마 꽃이 들어있어서 내년엔 포도가 열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꽃이 안 들어있으면 2년차에 한해서는 영구가지에 있는 이 눈을 대신 써도 돼요. 그치만 지금은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열매가지의 첫 번째 마디까지 남기고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두 번째 마디죠. 포도는 가지가 쉽게 마르는 편이라서 이렇게 눈에 가깝게 바짝 자르면 눈이 마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다만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눈은 꼭 잘라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마디 눈이 잘 트이거든요. 다른 가지도 잘라볼게요. 여기가 영구가지에 있는 눈, 여기가 열매가지의 첫 번째 마디고 봄에 쓸 눈이고요. 이 두 번째 마디에서 눈까지 잘려나가게 자르면 되겠죠. 여기는 좁아서 카메라 끈 다음에 자를게요. 이쪽까지도 첫 번째 눈이 봄에 쓸 눈이고요. 영구가지 눈도 튼튼하네요. 두 번째 마디에서 눈까지 잘려나가게 잘라줬고요. 여기도 영구가지 눈, 첫 번째 마디는 남겨주고요. 두 번째 마디를 잘라줄게요. 여기도 영구가지 눈, 첫 번째 마디 남기고 두 번째 마디에서 잘라줄게요. 이 맨 밑 가지는 아까 그림에서 10번 가지라서 없애버릴 거고요. 영구가지가 마르면 안 되니까 너무 바짝 자르진 않고 조금 남겨서 자를게요. 여기도 첫 번째 눈은 남기고 두 번째 마디를 잘랐고요. 여기는 첫 번째 눈이 영구가지에 너무 바짝 붙었어요. 마디 길이가 0.5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마디를 잘라줄게요. 여기도 첫 번째 눈은 남기고 두 번째 마디를 잘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1번 가지는 영구가지를 잘라서 아예 없애줄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른 가지를 정리했고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가지가 남았고 각각의 가지는 눈을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봄이 되면 이 8개 눈을 키워서 열매가지 8개를 만들 거예요. 혹시라도 1년차에 격가지가 충분히 안 나와서 가지 숫자가 8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히 보면 이 마디는 가지가 안 자랐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마디도 2년차에는 영구가지에서 눈이 트일 거예요. 꽃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가지가 8개가 아니고 6개나 7개여도 이런 빈마디가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지를 키울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정은 끝났고요. 자른 부분에 락발삼이나 상처치료제는 안 발라도 되세요. 포도는 봄에 물을 올리면 자른 부위로 수액이 엄청나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료제를 발라도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리니까 굳이 바르지 마시고요. 겨울 동안에 외부에 화분을 놓으실 거면 보온 조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화분은 김장 비닐이나 뽁뽁이 같은 걸로 잘 싸주시고요. 가지는 신문지나 지프로 싸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화분이 여러 개면 한 군데 모아서 눕힌 다음에 이렇게 담요나 이불, 천막 같은 걸로 덮어줘도 되고요. 다만 외부에 보관하는 건 언제나 위험 부담이 있어요. 북극 한파가 오면 서울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자리만 있으면 들여놓으면 좋아요. 창고나 보일러실, 계단실, 지하실, 아니면 베란다에 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너무 따뜻하면 안 되고 최저 온도가 7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포도는 온대 식물이라 겨울을 춥게 보내야 다음에 꽃이 피거든요. 이걸 저온 요구도라고 하는데 품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한 달은 최저 온도 7도 미만에서 보내야 돼요. 저는 운 좋게 옥상에 창고가 있어서 여기에 무화과랑 같이 넣어놓고 있어요. 조심하실 건 겨울에도 화분이 바짝 마르면 안 돼요. 겨울에 식물이 죽는 게 동해, 그러니까 얼어 죽는 것보다 건해, 말라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화분을 살짝 들어봐서 너무 가벼우면 물을 한 번씩 주셔야 되세요. 잎이 없으니까 양은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물 주는 간격은 환경마다 다를 텐데 저는 대략 2달에 한 번 주다가 봄이 가까워지면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되더라고요. 포도 전정 시기는 원래는 2월쯤 큰 추위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치만 화분을 들여놓는다든지 보온 조치를 하려면 전정부터 해놔야 수월하겠죠.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전정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전정한 김에 삽수 준비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아래를 구분해야겠죠. 눈이 있는 쪽이 위, 잎이 떨어진 흔적이 있는 쪽이 아래고요. 삽목 직전에 여기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삽목할 거예요. 그러면 자를 위치해서 20cm는 남겨야 돼요. 제 한 뼘이 20cm니까 여기를 자르면 되겠네요. 다만 자르기 전에 맨 위 눈이 잘 있나 확인해 봐야 되세요. 통통하게 잘 있으니까 그대로 자르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도 맨 위 눈에서 너무 가까이 자르지 말고 2에서 3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고요. 대략 20cm 정도 길이가 확보됐네요. 삽목할 때 아래쪽 눈은 잘라버릴 거고요. 대각선으로 잘라서 삽목하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쪽 눈은 잘 있고 길이 여유를 두고 잘라주고요. 대략 20cm 정도 확보가 됐죠. 얇은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계 내보면 굵기랑 삽목 성공률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길이만 15에서 20cm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100% 성공이에요. 조심하실 건 이렇게 위아래는 얇은데 가운데만 두꺼운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포도 유리나방이라고 해충의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딱 봐도 여기 구멍이 있죠. 잘라보면 안에 애벌레가 있는데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부분은 삽수로 쓰면 안 되세요. 이 애벌레가 가지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봄에 나와서 포도가지에 다시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또 가지를 안에서 다 갉아먹어요. 제가 무농약으로 키워보니까 포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포도 유리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태우거나 멀리 버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년차가 마무리됐고요. 영상 내용대로만 하셨으면 2년차에 무조건 포도가 열릴 거예요. 새로 키워보실 분들은 늦어도 3월에는 삽목을 시작해야 안전하게 2년차에 수확이 가능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날이 풀리는 대로 취미로 포도 키우기 2년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